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향후 5년간 연구 개발과 미래기술 분야 등에 약 4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을 각각 7%와 9%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익성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2호 사업으로 한전의 전력 데이터 공유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전이 보유한 전력 데이터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가공한 뒤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향후 프랜차이즈 상권 분석 및 독거노인 케어 등 공공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방침입니다. 국내 첫 조단위 공모 리츠인 홈플러스 리츠가 다음 달 29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합니다. 홈플러스 리츠는 홈플러스 매장 51개를 기초자산으로 연 7%가량의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기관 투자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파월 일상의 통화 완화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도 역시나 오늘 상해 종합 지수를 비롯한 중국 증시 그리고 일본 주요 아시아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중된 자동차와 그리고 화학 업종 위주로 우리 시장 강세 흐름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230선을 회복한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 속에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시각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녁 마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8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지 시장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7% 상승한 2234.7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6,750원에 SK하이닉스는 2% 가깝게 빠지면서 73,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오늘 약보한 마감으로 202,500원에 포스코도 역시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2.74% 빠진 266,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8% 상승한 752.16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M은 다시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9,100원에 CJ E&M은 23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2% 가까운 상승으로 534,500원에 코롱티슈즈는 역시나 2% 가깝게 올라오면서 4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3월 1일 휴일로 일단 내일까지가 지금 개장이 된 상황인데, 개장할 예정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장중 흐름은 역시 좀 강하게 출발은 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수에 대한 약간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 관망하는 태도가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중국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런 흐름을 따라서 반등이 약간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도 아니었고 나쁜 흐름도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그 관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대응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적으로 뭐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에 좀 바로바로 좀 대입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마무리가 된 이후에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봉주 선생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릴 텐데요. 자,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업종의 특징과 특성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 업종 안에서 살펴보셔야 할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좀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봉주 선생님, 어떤 업종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닥 IT 부품 업종입니다. 360번이죠. IT 부품 업종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 IT 관련한 부품 업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업종이죠. IT 부품 업종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향후에도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엄청난 흐름을 보였던 업종이죠. 2010년대 초중반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들도 한 번 정도는 이 IT 부품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가 뭐 1, 2년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이상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IT 부품 업종에 대한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2011년, 12년 당시에 어떤 경제TV나 이런 데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은 거의 이 IT 부품 업종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업종이죠. 그리고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게 스마트폰이었었죠. 스마트폰이 불꽃을 튀우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부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 지금 흐름 자체는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장성에 있어서는 정점을 찍은 그런 흐름이지만은 기업 어떤 그 스마트폰의 업황 자체가 갑자기 확 꺾인다거나 굉장히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폰 관련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품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관찰도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T 부품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구조라든지 그리고 특성,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업종은 역시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IT 제품을 제조를 하거나 또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 케이스라든지 또 뭐 안테나 그리고 각종 그 부품 그리고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까지 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뭐 인쇄회로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움직임이 좋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잘 관찰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향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줄을 이뤄요. 그래서 그런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의 스마트폰과 연계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또 백색 가전한 관련한 그런 부품주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와 연계된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한 이런 종목들까지 다양한 그런 종목군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품들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주가나 업황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그 산업의 어떤 흐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개별 기업들의 전방 산업이 되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애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의 흐름이라든지 매출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분야에서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쪽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관련한 그 부품 기업들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자는 것이죠. 애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꾸준히 따져보면서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이 업황의 흐름 자체는 이 업종 내에서도 역시 차별화,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업들의 흐름도 잘 살펴보십시오. 꾸준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매출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기업들은 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도 좋은 흐름으로 돌아오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또 주가에 있어서 엄청난 또 탄력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자세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IT 부품 업종 자체는 최근에도 우리가 그 폴더블 폰을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종목군들이 형성이 돼서 테마가 형성이 돼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의 어떤 업황 자체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기만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어떤 패턴이 있죠. 신제품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그런 시기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3월 그리고 2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역시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 또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고요. 또 노트 시리즈가 출시할 때 또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또 애플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면은 애플 관련한 그런 그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셨을 거예요. 향후에도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가능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IT 부품 360번이죠. KH 바텍부터 휘닉스 소재까지 종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최근에는 기업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좋지 않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뉴프렉스 뭐 이런 기업들도 과거에 잘 움직였었던 그런 기업이고 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그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액정 표시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기업이고요. 기업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뭐 매출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DAP 같은 경우에는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그런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관련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베이스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그 흐름들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역시 최근에는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주가가 또 움직일 때는 한 번씩 움직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인쇄기록 기판을 만드는 BH, 그리고 뭐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이 인쇄기록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BH라든지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은 애플과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애플의 어떤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진 L&D라든지 상신 EDP, 그리고 뭐 LNF,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은 다 2차전지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움직일 때 테마로서 그냥 보시면은 무난하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서원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꾸준히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또 슈프앤코리아, 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움직였었던 그런 기업, 그리고 향후에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 뭐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안테나와 관련한, 스마트폰 안테나와 관련한 그런 기업이고요. 또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라스 BX는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요. 뭐 배터리 관련한 그런 기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에스코넥은 조금 재미있는 기업이죠. IT 부품 업종에 있지만은 일자리 관련주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수소차 테마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T큐브는 그 바이오 관련한 그런 테마로 좀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에코프로나 LNF, 2차전지 관련한 그런 종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C넥스, 뭐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각 그 움직임들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옵트론텍, 이런 기업들은 역시 카메라 모듈 관련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었는데요. 이 기업은 기업 흐름에 비해서는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았었던 기업입니다. 초창기에는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이후에 움직임들이 좀 약했었던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UIL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꾸준히 나와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런 기업들은 좀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라이콤, 이렌텍 이런 종목들이 역시 IT 부품주로서 움직임이 많이 나오던 기업이죠.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인위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탑스라든지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인터플렉스는 인쇄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애플 관련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의 어떤 그 아이폰의 그 불량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또 회자가 됐었던 그런 또 기업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의 흐름을 좀 방해하는 흐름인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캠시스 역시 자율주행차나 이런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파워로직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움직이던 종목이고요. 파트론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였었던 IT 부품주의 대표적인 종목도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은 관심을 갖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이라든지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같이 묶어서 보시면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기업의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의 기업 흐름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꾸준한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파워로직스 뭐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역시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1,000원대 주가가 7만 원대까지 70배 정도 상승했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그 실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언젠가는 또 주가의 흐름이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역시 영풍그룹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풍그룹주들은 한번 움직였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또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탑스 이런 기업들은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안전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옵트론텍. 자, 이런 기업들은 뭐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관련한 테마주로서 움직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텍은 안테나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관련한 그런 그 이슈라든지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시됐을 때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신 EDP, 삼진 L&D 역시 2차 전지 관련한 그런 종목이죠. BH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인사이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모베이스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연관돼서 움직였었고요. 기업 흐름도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만 제대로 발생을 하고 또 업종이 움직임이 있다 그랬을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부품 업종인데요. 역시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게 2011년, 12년 이 당시였죠. 업종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고 하면 종목들의 흐름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모베이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관련한 어떤 그 잘 움직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1년, 12년 움직임이 적은 것 같은데 이때도 움직임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최근에 움직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금 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애플과 관련한 그런 움직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텍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과거에만 움직였던 게 아니고 최근까지도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하자는 것이죠. 물론 과거처럼 어떤 폭발적인 그런 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은 꾸준히 단기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찰을 하자는 것이죠. 자, 이라이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이런 흐름들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구간에서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좀 그 관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을 다 살펴본 그런 흐름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차 전지 관련한 그런 그 종목들의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어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인터플렉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자, 1,000원대 가격이 7만 원대 가격까지 이렇게 상승했던 이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왔죠. 자, 이게 흑자 전환이 되면서 다시 이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은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변했지만 다시 한번 기업의 흐름이 좋아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런 그 움직임을 언제든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역시 기억을 할 것은 스마트폰 관련한 그런 그 흐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전기전자의 어떤 그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또 그리고 또 애플, 이런 기업들의 흐름과 같이 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폭발적인 이런 상승세는 아니지만 꾸준히 단기적인 움직임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계속해서 관찰을 하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코스닥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단 IT 제품이나 그리고 부품 제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인데요.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주로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백색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내 전자 부품도 이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봐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업종 안에 속해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이제 일단 전기전자와 그리고 자동차 등과 좀 흐름을 연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애플의 흐름도 좀 살펴보시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코스닥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전에 거래했었던 종목, 공략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복귀도 좀 도와드리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관련된 업종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봉주 선생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8년이었죠. 12월 19일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당시에 3,500원, 3,300원, 평균가 3,400원 매수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0% 이상 이렇게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장중에 문자로 추천을 했었던 그런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중 추천 후에 매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12월 21일에 급등이 나오면서 10% 이상 수익 달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단기로 짧게 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국은 2차까지 매수가 됐었고요. 또 수익 실현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입니다. 신규주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관찰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어떤 그 전략이 세워지고요. 또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운송장비 부품 관련한 그런 업종이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도 역시 전기차 관련한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수소차 관련한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소차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하겠다 그렇게 봤겠죠. 그리고 문제는 역시 가격이죠. 가격이 좋아야 접근이 가능하겠죠. 공모가가 4,200원입니다. 추천 당시 가격이 3,500원이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아래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장하면서 급등을 했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5,500원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 대비해서나 아니면 직전 고점 대비해서나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과도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해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아직 100%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에코캡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확실한 어떤 움직임,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테마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추천을 했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9일이었었죠. 3,500원에 추천을 했는데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2차가 3,300원이었었죠. 3,300원이 자 12월 20일 그리고 12월 21일까지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결국은 2차까지 매수가 되니까 3,400원이 평균가가 되겠죠. 그리고 12월 21일 날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자, 흐름을 보면은 상장을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5,500원까지 갔다가 이후에 조정을 쭉 받았었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이 구간에서 추천을 했던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좀 추세적으로 끌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4,200원이었습니다. 4,200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공모가 아래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자, 신기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공모가가 어떤 그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도 공모가를 기준으로 그 대응 자체를 하기 때문에 공모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공모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도 괜찮았었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신규주는 좀 공모가를 자세히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하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이즈입니다.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2016년 8월 31일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당시 추천 가격이 5,900원, 그리고 2차가 5,310원, 평균가가 5,605원, 이렇게 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10월 26일에 6,250원에 매도를 했는데요. 수익은 11% 정도로 좀 짧게 봤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20%보다는 낮은 그런 그 가격이죠. 그런데 이게 과정이 약간 좀 복잡했어요. 어쨌든 이 종목은 당시 추천했을 때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당시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죠.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또 송문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대선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수하기 직전 이전에 움직임이 좋았었다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다른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조금 이제 아쉬운 건 목표 수익을 좀 중간에 변경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좀 손해를 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20% 이상 상승이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목표를 크게 잡자 해서 7,500원, 33% 정도 수익 목표를 잡고 목표 수익을 조금 올렸었는데 오히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흐름 자체가 좀 약해지구나 생각을 해서 목표 수익을 좀 낮게 잡아서 결국은 수익을 더 작게 원래는 20% 목표 수익에서 11% 정도 수익만 거뒀던 그런 상황이고요. 당시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수익은 좀 적게 거뒀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선 테마라고 하면 역시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수익을 노릴 때 좀 크게 노려야 되는 그런 흐름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목표 수익을 좀 높게 책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은 그런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31일이죠. 당시 추천 가격이 5,900원이었었고요. 5,90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8월 31일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1차 매수가 됐었죠. 자, 그리고 2차 매수가는 5,300원입니다. 5,300원이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차까지 매수가 결국은 된 그런 상태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중간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은 자, 7,000원이 넘어갔었죠. 그래서 7,000원이 넘어가는 이런 그 흐름,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 7,500원으로 목표가를 수정을 했는데 결국은 7,500원은 약간 못 미친 가격만 가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미련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자, 10월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적당하게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또 다시 한번 20% 이상 그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흐름만 보면 7,5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었고요.
이전에 어떤 이 강했던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좀 높였던 건 충분히 할 만한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이던 다른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는 조금 미흡하지만은 과정 자체는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매매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종목 현미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캡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운송장비 부품 업종으로 관련된 업종에 대한 흐름이나 테마에 좀 편입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도 관련된 업종의 흐름이 이어질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 그때 당시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상황입니다. 이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코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정에 대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테마 흐름을 좀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 과정 속에서 설명해 주신 복귀 내용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8000님의 질문입니다. 8000번 시청자분의 질문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매수가 29,800원에 비중은 2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코스메카 코리아 먼저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은 1.22% 상승한 29,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화학업종에 대해서 흐름이 좋았는데요. 봉주 선생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약간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좀 가격이 높죠. 단기의 반등이 저점에서 나왔죠. 저점, 눌림목, 반등. 그런데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 다시 마이너스 10% 정도 저점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은 일단 손절하자는 거죠. 지금은 흐름이 꺾이면 안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게 역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북미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섞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크게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때 적당히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본전 근처다 움직임이 없고 그랬을 때는 정리를 그냥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15% 정도만 짧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손절은 짧게 하자는 것이죠. 계속해서 중기로 끌고 가자는 그런 매매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나와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되면은 이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5% 이 정도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코스메카 코리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했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도 역시나 15%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3890님의 질문이고요. 에코바이오를 매수가 8,000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에코바이오 종가 먼저 확인하시면요. 오늘은 1.23% 상승한 8,21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에코바이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입니다. 매수가가 약간 높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본전 매도나 이런 것들보다는 손절가를 좀 적절히 지키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소차 테마주죠. 수소차 테마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강한 움직임으로 가주면은 흐름을 봐서 20% 이상 좀 더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차라리 손절 10% 후에
확실한 아래에서 재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매수가 자체가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죠. 다만 고점에서 뭐 그렇게 조정받은 게 크지 않습니다. 단기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오니까 매수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수소차 테마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자 61선 이탈하는 흐름 마이너스 10% 정도 오면은 그때는 차라리 매도를 하고 확실하게 더 아래에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아래가 오면 접근하고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상승했을 때는 20% 이상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수소차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같이 강하게 갔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종목 자체적으로 그냥 서서히 상승해서 20% 정도 나오면은 매도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20% 이상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하자. 이 정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이후 재매수나 수익은 20% 이상에 대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1971님의 질문이고요. 넥슨GT를 매수가 13,900원의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넥슨GT 먼저 종가 흐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 4% 넘는 상승으로 11,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 구간인데요. 지금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이너스 16% 정도예요. 그래서 다시 빠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마이너스 25% 정도 되면은 61선 이탈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땐 차라리 더 아래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때는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중이 60%입니다. 계속해서 홀딩을 하다가 손실이 계속 커지는데도 홀딩을 했을 경우에 반등이 다시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9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추격 매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매수다. 자, 지금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차라리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점 이후에 좀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여기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됐거든요. 여기까지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좀 서두르셨습니다. 가격적으로 매력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본전이 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손절하시고 차라리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십시오. 매각에 대한 이슈로 계속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움직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후에 다시 보는 게 맞고요. 반등했을 때는 비중이나 낙폭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본전 매도 후에 다시 한번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넥슨G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F학점으로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본전의 매도 혹은 손절은 마이너스 25% 대응 전략,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매각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끝자리 9190님의 질문이고요. BGF를 매수가 1,45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BGF 종가 먼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은 강보합 마감이고 8,9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매력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기준 없이 대응한 게 잘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도 굉장히 많죠. 50%니까. 자, 매수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31%까지 그냥 홀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는 여기에서도 확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했을 때 손절을 짧게 해야 돼요. 길게 보더라도 10% 정도에 잘라주고 아래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셨어요. 그게 잘못돼서 딜을 드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본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중이 많고요. 그리고 낙폭이 있었습니다. 31%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건전히 봤을 때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점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어디까지 저점을 계속 이탈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점 이탈 시에도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저점 확인 후에 다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고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GF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D약점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장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녁 지금 현재 시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봉주 선생님,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단기 고점 징후는 좀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수급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은 좀 더 크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도 역시 크게 가지 못하는 좀 어려운 게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인데요. 다만 한국 시장은 역시 최근의 흐름 자체가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았었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한 한국 시장이 뭐 갑자기 크게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증시 자체도 그동안 상승이 컸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큰 기대감들이 섞인 그런 상황이에요.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북 정상회담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섞인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같이 강세를 보였었고 한국도 조금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한국 시장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 시장이 2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저점에서 중국 시장이 1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겨우 1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중국보다도 훨씬 약하죠. 그래서 흐름 자체는 해외 증시를 겨우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계속 강해야지만 버틸 수 있는 흐름,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꺾였을 때는 더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에서 적당한 종목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종목 매매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제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역시 해외 증시가 변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전망은 단기 고점 징후는 있으나 좀 확인이 필요하고 해외 증시가 좀 관건이다. 그리고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은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일단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흐름은 내일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적인 말씀도 도와주시죠. 네,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경협주라는 게 사실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관련한 테마주들은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1차 그 정상회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정말 확실한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를 한 종목들, 더 이상 하락할 게 없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끌고 가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하락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급등한 종목을 위에서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대응을 달리하자는 것이죠. 이미 상승폭이 상당히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계속해서 무리해서 끌고 갈 필요가 없고요. 이제 겨우 저점에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수를 저점에서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것은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종목의 어떤 흐름, 매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부 경협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